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최정수는 눈을 떴다. 40년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습관이 퇴직 후에도 그를 깨웠다. 하지만 이제 서둘러 면도하고 정장을 입을 필요도, 지하철을 탈 필요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옆자리는 3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침실은 너무 넓고 적막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뉴스에선 어제와 똑같은 정치인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채널을 돌려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드라마는 너무 복잡했다. 참, 김 과장은 어떻게 지내나? 문득 회사 동료가 생각났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퇴직 후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도 하나둘 뜸해졌다.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을 텐데 괜히 심심하다고 연락하는 것도 민망했다.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나니 또 시간이 남았다. 산책을 나갔지만 평일 오후의 동네는 썰렁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갔다. 공원 벤치에는 자신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었다. 이게 뭔 인생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에 바빴다. 저녁 7시. 혼자 먹는 저녁은 늘 간소했다. 라면에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만 알았다. 밤 10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최정수는 이런 하루가 또 얼마나 반복될까 생각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길고 무거운 하루가 드디어 끝나갔다. 5년 후, 최정수는 이제 75세가 되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하루도 빼먹을 수 없었다. 5년 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과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지 표정이 어둡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다. 손자들은 학원 간다며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들어와. 최정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일주일 된 우유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민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컬러풀한 전단지였다. 해솔 요양원. 어르신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최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단지를 받은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좀 보세요. 요즘 요양원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라 자주 뵐 수도 있고. 벌써 날 버리려 하느냐? 최정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였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짐이 되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넘어지셨잖아요. 만약에 큰일이라도 나면. 큰일은 무슨 큰일이야.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3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함과 답답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버지, 전 매일 회사 일로 바쁘고 아이들 학원비며 집값이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 어디 맡기고 싶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가.
그 종이 가지고 가. 최정수는 전단지를 바닥에 던졌다. 민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전단지를 주워 가방에 넣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아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최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요양원이라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최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일주일 후 최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 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를 크게 부딪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며칠 전 아들이 던져놓고 간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최정수는 결심했다. 그냥 한번 보기만 하자. 아들이 버려두고 간 전단지를 찾았다. 해솔 요양원이라는 곳이었다. 전화번호 옆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깔끔한 건물이었다. 4층짜리 하얀 건물에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들어가 볼까 말까. 철문 앞에서 10분을 망설였다.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쇠르르 문을 열자 예상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라라라 고향의 봄. 어디선가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로비에서는 여러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캐스터네츠를 들고 리듬을 맞추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장구를 치고 있었다.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젊은 간병사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아, 저는 그냥 구경 좀 견학 오셨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음악 시간이에요. 최정수는 어영부영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양쪽 벽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 여기는 미술실이고요. 저쪽은 물리치료실입니다. 간병사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요양원은 상상과 달랐다. 어둡고 음침할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저는 그냥 구경. 저도 처음에는 구경만 왔었는데 이제 여기 산 지 2년째예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는 탁구대를 가리켰다. 두 할머니가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었다. 저박 할머니는 탁구 챔피언이셨대요.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셔서 제가 못 따라가요. 최정수는 놀랐다. 요양원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밝고 활기차 보였다.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고 있었다. 혼자 먹던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한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다. 최정수는 사양했지만 결국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메뉴를 짜주셔서 어르신들의 수다 소리를 들으며 최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대화,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이 새롭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정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3주 후, 최정수는 해솔 요양원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정을 알렸을 때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마워했다.
아버지,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짐을 정리하고 이사를 오니 마음이 복잡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 참여하실래요? 간병사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최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며칠은 방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술실에 들어서자 여러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최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도화지를 펼쳤다. 처음 그려보세요. 옆자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순이에요.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최정수입니다. 순이의 미소가 따뜻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 품위 있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뭘 그려볼까요? 처음엔 간단한 풍경화가 좋을 것 같은데. 순이는 자연스럽게 최정수 옆으로 의자를 옮겨 앉았다.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다. 이렇게 하늘부터 그어보세요. 순이가 붓을 쥐어주며 손을 살짝 잡았다. 순간 최정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손을 잡아봤었나? 아, 죄송합니다. 순이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뺐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둘 다 어색해하며 그림에 집중했다. 하지만 자꾸만 옆을 힐끗거리게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가 말했다. 최할아버지, 같이 앉으실래요? 좋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순이는 교사였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요양원에 왔다고 했다. 외로우셨겠어요. 그렇죠. 최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날부터 최정수는 매일 순이와 시간을 보냈다. 함께 미술 시간에 참여하고 산책을 하고 드라마를 시청했다. 순이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원에 나가실래요? 좋아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꽃 구경을 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최정수는 순이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가 아름다웠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전 느꼈던 설렘이 되살아났다. 순이 씨, 혹시 저녁 산책 같이 하실래요? 매일. 좋아요. 저도. 정수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 후 저녁,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은 처음이에요. 순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최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이가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순이 씨. 네. 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가 그리워진다는 게 신기해요. 순이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정수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마주 보았다. 저녁 햇살이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이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뭐가요? 이런 마음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순이가 최정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전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말요? 정말요. 우리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최정수는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75세와 72세의 늦은 설렘이었지만 마음만큼은 20대 청춘 같았다. 고맙습니다. 순이 씨, 당신을 만나서 저야말로요. 정수 씨,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다. 최정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싱그럽다는 것을.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순이의 미소가 떠올랐다. 최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우정,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 같은 시기를 겪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봄이든 두 번째 봄이든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